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아닌 아이도 천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친딸과 입양딸을 같이 키웠던 60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이 사실 마음먹기조차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늘 생각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 바야흐로 수십 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딸아이 하나 있는 상태로 또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 있는데 왜 아들도 아니고 딸을 입양하냐고 했지만 그때는 저 역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길고도 긴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그 당시에는 늦은 거라면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 똑소리 나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던 터라 눈이 한결같이 위로 높아진 상태에서 제 성에 차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르는 대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 좋다고 몸매서 제가 싫다고 찬 남자들 역시 제 친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얼씨구나 하고 채가서 배 아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기 신랑인 김 사장님이 너 좋다고 목매서 민숙이가 김 사장 짝사랑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 줄 아니? 결국 애가 져서 결혼했네. 그래,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인 법인데 왜 김 사장 놓쳐서 민숙이 좋은 일만 시켜? 김 사장님 체구도 좋고 능력도 있고 너 좋다 했을 때 결혼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다 아깝다 야. 너 좋다던 윤 부장도 저번 달에 결혼했는데 넌 속상하지도 않아? 김 사장이고 윤 부장이고 지독히도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들이었는데 제게 사탕 발림 같은 소리를 쏟아내던 그들이 다른 여자들이랑 이렇게 한순간에 결혼하니 저도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식이나 찾아다니며 부주하는 것도 지겨워서 이제 가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저 역시 평생을 혼자 살겠노라고 다짐했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위독해지면서 평생의 소원이 저 시집가는 걸 보는 것이라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여러 사람 다리를 걸쳐놔 저를 선을 보게 해 소위 제 시집가기 프로젝트를 실현시키셨는데 저도 제 나이와 주제를 알게 되니 눈은 하염없이 낮춰지게 되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착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은 신혼집조차 마련하기 힘든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진직에 돌아가시고 외아들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소위 세컨의 아들이더라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내연녀의 아들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참 소문이 무섭다고 발 넓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그게 딱 걸려서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남편은 저희 집 앞에서 죄인이 되어 무릎을 꿇려 했습니다. 자네 이거 결혼 사기인 거 아나? 집안이 그렇다면 진즉에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나? 자네 어머니께서 내연녀 출신인 거 알았음 난 절대로 결혼 안 시켰을 걸세. 죄송합니다. 하지만 숨긴 적은 없었어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뿐이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맞고 저는 떳떳한데 그걸 결혼 사기라고 하시니 말씀이 과하십니다. 뭐야? 뭘 잘했다고 이놈이? 너 당장 우리 딸이랑 갈라서 혼인신고도 하기 전인데 잘 됐지. 더 이상 너 같은 콩가루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 능글스럽고 수목스러운 집안 같으니 우리 바깥 양반이 지금 몸져 누워있는 걸 다행스럽게 여기고 깨끗하게 끝냄새.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쉬울 것 없습니다. 집안이 뭐 그리 대수라고요. 저 사람 하나만 보신 줄 알았더니만 제 어머니와 집안 가지고 이러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은 절 좋다고 첫사랑이라며 그렇게 애달게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저희 친정엄마가 집안을 들먹이자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며 혼인신고 안 한 김에 헤어지자고 볼장을 받습니다. 당사자인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남편과 친정엄마가 합의해 헤어지기로 한 것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 전이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울면서 남편하고 헤어질 수 없다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솔직하게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제 등짝을 치시고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아주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끝까지.
시집 안 가서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더니만 어째 좋다는 신랑감들 다 마다하고 저런 자식하고 이렇게 엮이냐 이 못된 것. 네 인생은 망했다. 망했어. 엄마가 먼저 본다고 다 되냐고 아무나 들이밀 때는 언제고. 암튼 나 이 사람하고 못 헤어져.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엄마 맘에 안 든다고 이러는 건 경우가 아니지. 친정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하루라도 늦기 전에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며 잡아 끌었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결국 제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든 친정엄마는 저를 안 보겠다며 그야말로 딸인 저를 손절하셨답니다. 천륜인데 설마 평생 안 볼까 하고 저는 뱃속의 아이만 생각해서 남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남편을 따라오리라고 알았던지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친정엄마 속을 염장지르려고 작정한 건지 자신만만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어머니랑 합가해서 살자. 내 능력이 안 되어서 주구멍만한 집에서 월세 사는 것도 돈 나가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 며느리 딸처럼 여기면서 잘 사실 거야. 하지만 학가는 지금 임신도 했는데 시어머니랑 어떻게 같이. 우리 엄마 너 안 잡아먹어. 시집살이 시킬 분도 아니시고 손주까지 가져서 더 잘해주실 분이니까 그게 싫으면 장모님 말 맞다나 하든지 해. 남편은 그리도 무심하게 얘기를 했고 저는 주위에서 워낙 시집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들어 걱정이 많았지만 이미 을이 되어버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변에서 제가 팽한 남자들과 잘 사는 여자들의 소식들은 들려오고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살며 미지와 명품으로 탕을 친다는 부잣집 사모님이 된 친구들의 소식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며 저는 지난 날을 후회하고서 어렵사리 시댁과 합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던 것은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가 다행히 인자하시고 크게 모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음씨가 착하시고 온순하셔서 남편 말처럼 저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고 저는 안심을 할 수가 있었죠. 세아가 네가 어떤 마음으로 네 남편하고 합친 줄 잘 안다. 뱃속에 네 새끼 때문이었겠지. 나도 그랬다. 나도 내 뱃속에 아이 품고 나서 아들 애비가 유부남인 줄 알게 되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줄 알았음에도 부모 형제 연 끊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너는 나와 입장이 엄연히 다르니 나중에 친정어머니도 다 용서해 줄 게다. 다 내 업보라 생각하니 니들 얼굴 볼 면목이 없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치부를 본인 입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저를 위로해 주려고 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안 좋은 선입견이 점차 거쳐지는 것을 느끼고 친정어머니 대신으로 제 시어머니께 마음을 열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 기분 상해 날 좌지우지하려는 것과는 달리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자 제게 잘하려고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뭐든지 똑바로 잘해내던 사람인데 아마도 집안의 흉이 크게 발목을 잡아 그게 콤플렉스를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말씀이 남편에게 상처가 되었고 제게 한때 못되게 대했었는데 맘씨 좋으신 시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잘해주니 남편도 마음을 풀고 제게 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미안해 내가. 자꾸만 당신만 보면 장모님이 내게 했던 말들이 가슴 아프게 후벼서 당신을 좋게 못 봤던 것 같아.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당신은 당신인데 내가 참 못났지. 날 따라와준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서 이제라도 내가 잘할 테니 서운한 것들 다 잊고 우리 잘 살아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과 화해를 하게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남편을 닮은 어여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들 따지던 시대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딸을 건강하게 출산한 것을 고마워하며 좋아했습니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하던데 우리 딸은 살림미천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평생 끼고 살아야겠다. 고마워 여보. 수고했어. 그래. 아이구야 아이가 작은 것이 참 예쁘다. 나도 딸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우리 예쁜 며느리가 내 소원을 대신 이뤄주는구나. 정말로 고맙고 수고했다 아가. 시어머니는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며 정말 친딸 마냥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구해다 저를 먹여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몸은 빨리 회복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했으며
이제 제 딸까지 잘 키울 수 있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 딸을 참 예뻐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어요. 시어머니가 돌봐줌으로써 육아가 한결 수월해지니 아이가 예쁜 만큼 맘 같아서는 당장 둘째를 갖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빨리 임신될 때는 언제고 정작 둘째를 바라니 찾아와 주질 않더라고요. 그 사이 제 친정아버지 부고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남편과 친정어머니께 찾아뵈었지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소식을 끄는 게 괘씸했던지 친정아버지 얼굴도 못 보게 하며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상처 입었고 그 이후에도 내내 친정의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 그 상처받은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가 치유해 주었지요. 저는 그렇게 친정과 연이 끊기게 되었고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께 기대게 되었습니다.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위해 둘째 아이를 원했지만 제 아이는 내내 딸 하나일 뿐이었고 어느덧 세월은 그리도 빨리 가서 제 딸은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엄마, 나한테만 쓰지 말고 엄마 위해서도 좀 쓰고 해. 자식한테만 신경 쓰는 시대가 가고 있다고. 나중에 나 불효녀라고 욕하지 말고 엄마 인생 제대로 못 살았다고 딸 원망하지도 말고 스스로 잘 챙기라고.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쬐끄만한 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여자가 공부하고 성공하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기회 잡아서 네 인생 잘 꾸려보라고. 어엿하게 예쁜 소녀로 자란 제 딸은 공부도 잘해서 누구보다 똑똑했고 식구들에게 효도하며 누구보다 바른 아이로 잘 자랐답니다. 단 한 가지, 돈 문제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은 참으로 완벽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친정이 좀 살았던 집안인지라 크게 돈의 구애를 받고 자라지 않았기에 돈이 주는 행복감을 몰랐지만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돈이 주는 가치를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인지라 누구보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늘 생활비는 쪼들렸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 우리 네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부업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저도 곁에서 거들게 되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제 딸은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지만 미안하게도 원하는 것을 배워주지 못했습니다. 악기도 하나 가르치고 싶었고 좋아하는 미술도 가르치고 싶었지만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무리였지요. 어찌 보면 아이가 하나인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로 우리 집안은 쉽게 일으켜지질 않았습니다. 허나 그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내내 소식이 끊겼던 남편의 큰 집안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장보고 있었는데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몇 있었고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러운 떨리는 설명을 듣고 그제야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가, 너는 처음 뵙지? 여기는 네 남편 큰형님 되는 사람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은 큰어머니 되시는 분이란다. 어서 인사드려라. 그래. 네가 작은 며느리 되는 아이구나. 얘기는 대충 들어서 알 거라 생각하니 말이 도리어 잘 통하겠구나. 알고 보니 큰어머니라 칭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의 정실 부인 되시는 분이셨고 큰형님은 큰어머니의 아들, 즉 남편의 이복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태 시어머니를 내연녀, 남편을 서자로 사람 취급도 안 하며 살았던 그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빌며 간신히 호적에 올려주었다는 걸로 참으로 거만하며 당당했고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탁을 하러 왔더라고요. 지 아버지 피는 못 속인다고 내가 아주 저 세상 가서도 원망스럽다 그 양반이. 우리 큰아들이 밖에서 사고쳐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제껏 양육비 쭉 키우며 처리했건만 이번에 그의 애미가 시집을 간다 해서 애를 우리한테 떠넘기려 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그 애를 너희가 양육해주면 좋겠구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멍했답니다. 지금 큰형님이 사고쳐서 낳은 애를 우리한테 떠넘기려 한 작자들의 소리를 듣자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남편이 얼떨떨하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먼저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형님네 큰애가 사고친 아이를 우리한테 떠넘깁니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집에서 왜 우리한테 그 아이를 떠넘기는 거죠? 얘기를 듣자니 큰 집에는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형제가 있었는데 몇 해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산 싸움이 일어났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장남 중심의 유산상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법원까지 드나들어 쟁쟁하게 싸움을 벌였답니다. 결국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유서를 들이밀어 재산 대부분을 다 차지해서 가지고 나왔고 큰어머니도 그 곁에서 붙어 살고 있는데 문제는 큰아들이 밖에서 사고를 친 아이 친모가 시집가겠다고 그 아이를 보낸 게 큰 화근이 되었던 거죠.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갖고 있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 아이를 끝내 저희에게 떨고 놓으려는 그 계략이 참으로 가짜났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그 아이를 호적에 올려 키워주는 조건으로 뒤탈 없게 건물 하나 내어줌세. 원래 집안째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때 죽을 만큼 왼수지만 자네 아들은 엄연히 우리 남편의 호적에 있고 자식이 아닌가. 유산 한 푼 못 줘서 내 마음도 안 좋고 해서 아이 키워주는 조건으로 건물 한 채 내어놓을 터이니 생각 잘하게. 큰형님이 사고친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으려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편의 손자이고 아들의 자식이기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건물까지 내놓으며 맡아달라는 큰어머니는 참으로 뜻밖이기는 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 말로는 욕심 많고 한평생 남편을 감시하며 두 눈 부릅뜨고 살았던 양반인데 정작 그런 결정을 내놓으니 시어머니는 고민에 빠졌고 남편은 그와 상관없이 건물에 마음이 혹해 그 얘기를 들은 후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 딱 감고 그 아이 키우자. 당신 힘들 거란 거 알지만 어차피 우리 둘째도 발 있었잖아. 세상에 애 하나 맡아주고 건물이 웬 말이야. 내일 하면 당신한테 이렇게 못하겠지만 이 기회에 큰집하고도 잘 지내보고 건물도 얻고 좋은 일도 하면서 마음 한번 크게 쓰자. 남편의 설득에 제가 불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 역시 제 난감한 눈빛에 바늘방석에 앉은 듯 몸둘 바를 몰라 나가시더이다. 시어머니께서도 건물 받고 아이를 키우기를 바라시는 듯하여 저는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 중학교 2학년 내 딸과 동갑이라던데 자존심 하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 부모님 비행기 태워드리겠다는 우리 딸이 그 아이를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 똑소리 나기는 해도 착하거나 이해심 많은 아이는 아니었기에 그것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 딸이 못내 못 믿어워 결정을 미루는 순간 이미 남편은 마음의 결정을 하여 그 아이를 데려와 당장 호적에 올려 딸을 삼았고 저는 의논도 안 했다며 남편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제 눈앞에 들이민 건물 증서를 보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네요. 건물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어. 내 이름으로만 하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당신이니 더 책임이 막중하다며 공동명의로 하라시더라고. 여기서 나오는 세만 해도 내 월급보다 많으니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숨도 쉬면서 좀 편히 살아봅시다. 남들이 들으면 그깟 아이 키우는 거 그것도 다 큰 아이 호적에만 올려 키우는데 건물 공동명의 해주면 넙죽절이라도 하라 하겠지만 저는 오로지 딸 걱정으로 인해서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건물을 받은 것이 마냥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했네요. 결국 내 딸과 동갑내기 그 아이는 얼굴도 보기 전부터 우리 집 호적에 올라 가족이 되었고 어느 날 남편이 짐가방을 들고 와서 그 아이를 우리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얘 이름은 하영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고 내 딸이 되었으니 잘 한번 지내보자고. 생일로 치면 연지가 느리니까 언니 잘 챙기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 알겠지? 연지는 언니 생겨서 좋겠다. 하영이란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다소곳하게 제게 먼저 인사를 했고 그동안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닌 듯 본능적으로 제 눈치를 보며 주춤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아니나 다를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남편과 제게 설명을 요구했고 시어머니가 딸을 방 안으로 데려와 차근차근 알아듣게 얘기를 채 다 하기도 전에 딸의 어이없고 황당한 큰소리가 방문을 넘어섰고 처음 본 하영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서 딸의 눈치를 다시 보더라고요. 난 절대로 싫어. 제가 내 언니 노릇하는 것도 싫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싫다고. 우리 학교에 전학 오면 대체 내 얼굴이 뭐가 되냐고. 처음만 그렇지 같이 다니다 보면 누구보다 친해질 거야. 니네가 아예 남남도 아니고 사촌이고 한 핏줄이나 다름없는데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야지. 싫어.
제가 왠지 앞으로 내 걸 다 뺏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제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 제발 쟤 내보내줘.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제가 가져온 빌딩값 줄 테니까 입양하지 말라고. 딸의 고통스러운 절규에도 불구하고 이미 호적에 올려버렸기에 어찌할 수도 없었고, 설사 어찌할 수 있다고 한들 남편은 빌딩이 탐이나 입양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력이 있었던지 막상 빌딩을 저와 공동 명의로 남편이 했다 하니 입양을 이미 기정사실화 받아들였고, 끝내 딸은 그 애랑 같이 방 쓰는 게 싫다고 해서 자진해서 부모에게 시위하듯 거실에서 자게 되었고, 딸의 예감처럼 딸은 이미 여태 쓰던 방을 그 애에게 빼앗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하도 싫어하니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워낙 하영이가 사근사근하니 눈치를 보며 비율을 맞출 줄 아니 저도 그 애에게 마음을 열고 딸로 받아들이게 노력하려 하더라고요. 아직 중학생인데도 얼마나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줄 아는지, 어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데, 딸은 그게 보일수록 그 애를 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싫어하니 저도 자꾸만 미안하게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하게 되었죠. 그럼 또 귀신같이 하영이는 제 마음을 알고서 싹싹하게 비율을 맞춰대며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모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게 이뻐 보이면 이뻐 보였지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하영이가 이미 더 일찍 일어나서 어른 뺨치는 솜씨로 아침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거 아침에 다 차려놓은 거예요. 연지 거실에서 자는데 안 깨게 하려고 조심조심해서 했어요. 이제 드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설거지 힘드시면 싱크대 안에만 담가놔 주세요. 제가 일찍 오니까 오자마자 바로 할게요. 아침부터 학교 가기에 바쁠 텐데 뭘 그렇게 준비했어? 어서 짐 챙기고 씻고 학교 갈 채비해라. 어머니, 저 집안일 뭐든지 잘해요. 저희 친어머니께서 워낙 밖에만 있으셨던 분이라 원래도 집안일은 제가 다 해서 익숙해요. 연지처럼 귀하게 안 자라서 뭐든지 잘하니까 시켜만 주세요. 짐덩이 같은 저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전 은인처럼 느껴져요. 스스로를 짐덩이라 여기며 낮추는 하영이가 저는 안쓰럽게 느껴졌고, 철모르게 거실에서 잠자는 제 딸 연지와 비교가 되면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연지가 철없이 잘 산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여기면서도 하영이와 비교가 되니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이 묘하게 또 변했던 것은, 이러고도 하영이가 연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모든 것에 더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도 하영이는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연지를 가볍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전교 1등으로 올라섰고, 선생님들은 다들 기특하다 여기며 하영이를 축켜 세우기에 바빴지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후 학부모 면담이 있었는데 저는 하영이와 연지의 보호자 자격으로 학교를 찾아갔더니만 선생님께서 아주 침이 마르게 하영이 칭찬을 하시더이다. 어휴, 어머니께서는 아주 복이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딸을 배 하나 안 아프고 얻으셨어요? 하영이는 이대로만 쭉 가면 크게 거스를 것 없이 좋은 미래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연지는 성적이 괜찮습니까? 많이 부족하겠지만 집단에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연지는 이번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성적이 전교 50등 밑으로 떨어져서요. 하영이랑 같은 집에 사니 모르는 거 있음 서로 물어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텐데 딱 보면 연지가 영 마음을 안 여는 것 같더라고요. 하영이가 신경 쓰이는지 전보다 많이 예민해져서 요새 교우관계도 좋질 않아요.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싶었더니만 애시당초 연지와 하영이가 같은 반이었던 게 큰 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딸 연지가 워낙 고이 귀중한 외동딸로 자라 이기적인 면도 있고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속내는 나쁜 애가 아니었기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친구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근데 하영이가 전학 오면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싹싹한 친구이니 당연히 하영이 쪽으로 친구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더라고요. 연지는 그게 속상한 나머지 매일 하영이를 질투하고 짜증내고 친구들하고도 어긋나버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좋지를 않아 연지와 집에 같이 가면서 얘기도 좀 하려고 상담이 끝난 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실 창밖을 보니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연지가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영이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며 서로 같이 가자며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짜증나는 얼굴을 하며 연지가 나왔는데 마침 하영이가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깍듯하게 인사한 후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엄마 오셨어요? 학교에는 웬일이세요? 저 지금 수업 끝났는데 연지랑 다 같이 간식이라도 같이 먹으러 갈까요? 저 용돈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쏠게요. 고맙지만 괜찮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맘만 받으마. 오늘은 연지랑 둘이서 할 말이 있어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데 괜찮으면 자리 좀 피해주겠니? 제가 하영이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자 순간 제 눈에 잘못 보였던 건지 그 짧은 순간 하영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나 이내 표정을 달리하고서 싹싹하게 알겠다고 웃으며 친구들과 까르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구름대처럼 갔는데요. 하영이는 이토록 밝은데 정작 내 딸 연지는 기운 없는 얼굴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간만에 엄마랑 바람이나 쐬러 데이트나 같이 하자. 맛있는 것도 먹고 늦게 들어가자. 됐어. 나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 성적 떨어진 거 담임한테 들었잖아. 나 공부해서 성적 돌려놔야 돼. 그렇게 연지는 제 손을 뿌리친 채 홀로 갔는데 저는 뒤따라서 연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늘 최선을 다했어.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러지 말고 엄마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자. 이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내 스트레스는 이하영, 걔가 온 뒤로 절대로 안 풀려.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래야 걔는. 엄마 아빠는 그깟 빌딩 때문에 하영이 받아들여 결국은 내가 밀려날 거라고. 날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밖에 없다 여겼어. 난 엄마도 못 믿어. 연지는 그렇게 제 마음에 비수꽂는 말들만 하고 동네 독서실로 향했고 저는 연지 걱정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어찌해야 할지 속이 답답스러웠습니다. 제가 일찍이 연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바로 돌아오니